안녕하세요. 매주 주말에 인사드리는 주간정씨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네요. 지난주 금요일날 AI 관련 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AI 스토어 이야기. 오픈 AI가 1월 2주차에 AI 스토어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요 관련해서 금요일날 좀 반영을 했지만은 또 이야기하고 이미지를 보면 또 로봇이 있죠. 사실 이제 1월 9일부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가 열리니까 그 관련 이야기 잠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배터리 주들의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이어질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보고 올까요?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연일 좀 약세에 있습니다. 미국 테크 주들이 지난주에 좀 약세가 나오면서 나스닥도 이제 15,000선도 좀 이탈해 있고, S&P 500도 4,800 조금 밀려 있는데, 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기술주들도 조금 주춤되고 있죠. 이거는 이제 큰 관점에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조금 반등을 하기 때문이죠. 어느새 이제 다시 한 3.8까지 내려갔다가 이게 3.4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한편으로 놓고 보면 제가 적어놨던 정시 조정이 어떻게 보면 국채 금리의 반등이 정시 조정의 빌미가 됐겠죠. 그 관점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 근데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물가 지표에 관심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금요일날, 그러니까 1월 11일입니다. 예정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나온지에 따라 달려 있는데, 먼저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현재 예상치 같은 경우는 근원 CPI는 한 4.0에서 3.8에서 9로 조금 내려가는데, 우리가 말한 헤드라인 CPI는 전망치가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지난번처럼 우리가 말할 때 사실 12월달 이후부터 이렇게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내려오면서 정시가 매그니피선트 조금 하고 경기 민감주를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또 이것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게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요 종목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요 종목들한테는 약간 쉴 수 있는 핑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장을 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은 또 CS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500달러 회복을 위한 힘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국채금리가 반등을 하면서 쉰다고 한다 하더라도 엔비디아나 메타나 이런 종목들은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장의 중심이라는 거죠. 최근 한 달 반 동안에는 구글도 마찬가지고, 워낙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나이키라든지 이렇게 뭐 아주 일부 종목입니다만은 필수 조비제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왔습니다만은 최근 접어들어서 약간 좀 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국채 금리의 반등,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조금 둔하지 않을까, 미국이 금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지금 당장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 종목들이 다시 다른 종목 쪽으로 매기세가 들어온다,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룰 이야기가 바로 GPT 스토어인데, 요 보면 이제 오픈 AI 이야기죠. 작년도 오픈 AI 어떤 출발점이 됐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죠. 다음 주 정도에 GPT 스토어를 우리가 런칭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GPT 스토어에서 어떤 you interested in sharing your GPT를, 그러니까 당신의 GPT LLM을 만약에 공유하고 싶거든, 뭐 I will need 이렇게 메일을 써봐라 이렇게 이야기인데, 뭐 쉽게 말해서 이제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오픈 AI라고 이야기하는 이 챗 GPT 생성형 AI 챗 GPT를 샵을 만들어 줄 거니까 거기 들어와서 니들의 GPT를 생성형 언어를 한번 팔려면 팔아봐라. 어떻게 보게 되면 수익형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관련주의는 물론 개별 쪽입니다만은 폴라리스 오피스 여기 몇 개 기업들만 좀 적어놔 봤는데, 물론 많이 금요일에 좀 움직였어요. 폴라리스 오피스 AI가 있을 거고, 이스소프트는 이제 원래 옛날에 알집이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AI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빵 올라가기도 했겠죠. 물론 이 종목들이 다음 주도 막 날아간다고는 보장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사실 한편으로 놓고 보면 또 이런 쪽으로 조금 매기세가 몰리면서 다시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솔트룩스도 마찬가지고, 마음 AI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등등등도 마찬가지죠. 뭐 플리토라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작년도 정도까지는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이런 것 자체가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뭐 금요일날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이게 날짜 기준으로 다음 주라고 하기 때문에 잠깐 눌림이 오면 또 이런 관련주 쪽으로는
매기세가 몰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약간 매매 이용료로 보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또 우리가 2주차에 바라볼 거는 뭐냐면 1월 17일이죠. 1월 17일 날 그래도 삼성전자가 실적 오픈 갤럭시 14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내용인데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기준은 이제 데이터를 뽑을 때 $600 이상으로 한다고 해요. 도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600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만 원 언저짜리. 물론 이제 전체 스마트폰 시장 자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2015년도 중반 이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도 23년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전체 기준으로는 6% 정도만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하는 $600 이상짜리는 한 24%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스마트폰 시장이 한 60% 정도가 프리미엄 스마트폰이고 뭐 우리나라 생각하면 갤럭시 뭐 S 글자 붙은 거. 근데 그거보다 이제 조금 낮은 게 A 시리즈, Z 시리즈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근데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뭐 여전히 애플이 압도적 1위를 보이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70% 이상입니다. 삼성은 한 17%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하웨이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3에서 한 5% 정도. 물론 뭐 크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메이트 X 시리즈 같은데 나머지는 보면 중국의 뭐 샤오미나 오포나 이런 다른 브랜드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잘 팔린다고 하는 거는 다음 주 이제 다다음 주 일정인데 다다음 주 일정에 갤 24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갤 24가 출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스마트폰 관련주들에 대한 매기세도 우리가 좀 체크할 수가 있는 일정이 됩니다. 그 일정이 되고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좀 잡아드리면 이게 방송이 이렇게 멈추면 안 되는데 방송이 이러죠. 제가 이건 이제 또 라이브 할 때 다 보여드리는 것을 여기서 영상에서는 좀 줄였는데 이건 또 라이브 할 때 하는데 삼성전자가 실제적으로 1월 9일 날 이 추정치 발표를 합니다. 물론 이제 4분기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는데 한 지난 3분기 한 2조 원대 3조 원 조금 안 됐었죠. 그래서 조금은 회복되는 모습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는 뭐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둔 건데 삼성전자 1분기 실적으로 갈 때는 그래도 전체적에서 흑자 구조를 보이는 것 자체가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좀 중요하고 여기에 또 1분기 실적 넘어갈 때 이 프리미엄 S24가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몇 개 좀 있죠.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자화전자 이런 것도 대부분 삼성전자 쪽이고 물론 모멘텀이 저쪽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애플이라도 나무가도 마찬가지죠. 이런 삼성전자 스마트폰 관련주들 MC넥스도 하긴 하는데 옛날만큼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그죠? 캠시스 이런 애들이 이제 보통 삼성전자 쪽 세코닉스도 마찬가지. 지금 움직인 종목들은 많이는 없네요. 많이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은 대부분이 저쪽 뭐 전장이라든지 다른 XR 기기 쪽으로 모멘텀이 가기 때문에 약간 주가 움직임은 덜합니다만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보통 연초에는 어느 정도 매개세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좀 포인트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삼성 전기를 투자하시는 분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이런 것도 모멘텀 자체가 아무리 MLCC 쪽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부인할 수가 없는 이슈가 되고요. 마침 이제 1월 말 정도에 애플의 비전 프로도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 회사들은 좀 비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거의 CES의 가장 메인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AI 흐름 자체가 CES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 HBM AI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어쨌든 4분기 실적 발표 추정치를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냐 하면 뭐 낸드라든지 SSD 특히 SSD 같은데 SSD 쪽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을 이제 공장 감산을 멈추고 수율을 높이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SSD는 보통 메모리 반도체인데 SSD 들어가는 부분 엑시콘이라는 회사들이 있어요. 물론 주가 자체는 온 디바이스 A로 많이 올랐는데 아니면은 TLB 이런 회사들도 약간 SSD 메모리 쪽이긴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을 놓고 보면 뭐 이 시간에 말씀드린다는 걸 다 보면 안 되고 기술적으로
살아있는 종목으로만 좀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근데 아까도 조금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일반 AI 관련 HBM이나 이런 것보다는 최근에 흐름 자체가 애플의 비전 프로라든지 스마트폰 이슈가 좀 나온다면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고, 약간 연초기 때문에 GPT 소프트웨어에 대한 흐름 자체가 물론 이게 단발에 그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AI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도대체 수익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걸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토어를 만들게 되면 한편으로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지니까 꼭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 이스소프트, 솔트룩스, 마음의 한국 컴퓨터 외에도 실제적으로 야 이제 AI 이런 생성형 AI를 만들게 되면 이게 수익 모델로 구축될 수가 있겠구나. Thank you for investing time to build GPT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GPT를 그러니까 샵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입점을 해서 뭐 여기까지 하면 너무 확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점을 해서 하나의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이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개별주의 변동성은 좋을 수가 있겠죠.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어놈들은 큰 흐름 같은 경우는 다음 주는 뭐니 해도 미국의 물가 지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좀 둔화된 흐름이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은 지금 아까 데이터도 봤습니다만 그래도 헤드라인 CPI는 조금 올라가고 코어 CPI가 조금 내려가기 때문에 중립 이상입니다. 중립 이상이고 중국은 여전히 좀 부진하죠. 부진합니다.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표 다 전망치가 마이너스를 축소하는 정도고요. 수출입 지표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도 1월 달에는 크게 많이 좋을 건 없을 것 같은데, 주요 일정을 놓고 보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나 이런 기업들, 이런 일정들은 거의 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JP모건 헬스케어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삼성바이오가 있겠죠. 자, 근데 주가라는 게 항상 보면 일정이 있더라도 주가가 좀 늘어져 버리면 선반영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이런 회사들도 대표적인 JP모건 헬스케어 관련주들입니다. 참 근데 차트가 내려오잖아요. ABL도 마찬가지. 저는 그래서 뭐 특별히 JP모건 헬스케어 관련 회사들은 물론 이게 체크 안 한 애들 움직이는 건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 CES는 사실 너무 다양해요. AI 챗봇도 있고 지능형 로봇, 뭐 인공지능, AI, 자동차, 또 로봇, 산업용 협동, 또 수고차가 아니고 수소차겠죠. 네. 막 등등등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금통역 이런 데 모습이고, 셀트리온 신주 상장은 12일이니까 이제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부정적. 장이 내려가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갑자기 확 올라갔다 이렇게 눌려져 버리면 좀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메인 이야기에 빠졌네요. 그래서 정시 조정이 배터리엔 기회가 되겠느냐 생각하게 되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일정을 놓고 봤을 때 뭐 삼성전자 전망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복합해 보면 어느 정도 탄력 둔화가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식 클래스 유튜브에서 계속 오히려 2차전지를 바라보시는 분은 삼성전자의 패시브 자금이 조금 완화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기관들 패시브 자금이 성격이 컸는데 좀 완화되는 모습이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완화되게 되면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 하이닉스는 기관들이 엄청 팔았어요. 물론 배당 차익거래도 있었겠지만은 이런 관점이 있고, 그리고 나면 포스코 퓨처엠 이런 쪽은 세진 않습니다만은 조금씩 다시 패시브 자금들이 잡히는 게 있습니다. 높진 않죠. 예. 높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저점을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인터벌은 이제 2주차로 가면서 조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2차 전지만 분석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장 자체는 한쪽이 조금 힘이 빠지면 이 정시 조정은 이제 배터리로 반도체로 들어갔던 강력한 매수를 말하는 거죠. 요게 빠지면 상대적으로 이쪽으로도 매기세가 조금은 붙을 수 있다. 요 정도 관점만 보시면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워낙 이쪽이 세기 때문에 이쪽에 중심을 두긴 둡니다만 세지만은 또 보유자의 관점이 되는 거고 신규자의 관점에서는 부담스럽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영상도 같이 보시다 보면 어렵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바로 힘의 균형이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아마 1월 제 생각으로 1월달 주요 이벤트가 거의 중순까지,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 요 시점까지는 일정 뭐 2주차까지는 또 목요일이 동시에 만기일도 있지 않습니까? 요 정도까지는 2주차까지는 이러한 약간 안 좋은 밸런스 게임이 나올 수 있고, 시장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개별 변동성이 조금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주식을 좀 길게 보시는 바는 관점에서는 조금 인터벌을 크게 길게 가야 되고요. 뭐 짧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이슈에 반응하는 섹터 쪽으로 하신다면 2주차도 여러분의 계좌는 양봉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